열릴 부동산 중개소에 또 그 부부가 찾아왔다. 혼자서 중개업을 하는 공설아 사장은 절로 눈살이 찌푸러졌다. 또 왔네, 또 왔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공설아는 습관에 밴 억지 미소를 띄었다. 아직 원하시는 집 못 찾으셨어요? 검은 양복과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똑같이 착용한 부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보시게요? 강진동으로 가볼까 합니다. 거긴 내 구역이 아닌데. 전 주로 미호동 쪽 커버하거든요. 공설아는 돈도 안 되는 부부에게서 발을 빼고 싶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동산도 더 이상 저희랑 다니려고 하질 않아요. 말을 마친 남자는 양복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공설아에게 쓱 들이밀었다. 이거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약수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집만 보는데도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뭐 그렇다곤 하더라고요. 공설아는 흰 봉투를 받아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5만 원권이 20개 정도 들어갔네. 영 심드렁하던 공설아의 표정이 싹 밝아졌다. 사실 요즘 같아서는 이 부부 손님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소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손님이 집만 둘러볼 뿐 계약하는 확률이 예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좋아요. 원하는 집 찾으러 가봅시다. 햇빛이 최대한 안 들어오는 집 찾는 거 맞죠? 네, 저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사람들이라 하루 종일 해가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남양에 해 잘 들어오는 집을 선호하지만 이 부부는 특이하게도 반대 경우였다. 부동산 중개업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부류의 손님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번엔 돈까지 찔러주며 해 안 드는 집을 찾겠다는데 부동산 중개사로서 찾아주는 게 도리라고 공설아는 생각했다. 물론 그 도리를 생각하게 한 데에는 부부가 준 돈이 큰 역할을 했다.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부부 손님을 태우고 강진동으로 간 공설아는 반나절 넘게 헤매다녔다. 오늘 5개나 봤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공설아는 슬슬 짜증이 났다. 네, 딱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하시죠. 그럽시다. 그래요. 공설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강진동 이화마을 쪽에 빈집을 소개했다. 오래된 5층 빌라의 2층에 위치한 집이었다. 마침 옆 빌라와 벽을 맞대고 있어 낮에도 햇빛 한 줌 안 들어올 것 같았다. 어때요, 이 집? 공설아의 말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눈빛으로 의견을 나누는 듯했다. 공설아는 익숙한 장면인 듯 돌아서서 하품을 하며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 집 괜찮네요.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공설아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한 달 후, 검은 옷의 부부가 이사하는 날, 그들은 계약을 위해 부동산 중개소로 찾아왔다. 공설아는 빌라 집주인과 담소를 나누다 부부를 맞았는데 남자가 들고 온 물건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남자는 작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니, 항아리는 이삿짐에 같이 넣으시지 왜 직접 들고 오셨어요? 보물이라도 들었어요? 공설아가 나름 농담을 했지만 남자는 반응하지 않고 소파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계약 진행하시죠. 공설아는 왠지 민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 계약을 마무리했다. 계약은 월세로 진행되었다.
부부는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강진동 이화마을 빌라로 이사했고 그 후로 공설아는 평소처럼 본업에 집중했다. 들어가야겠다. 오늘도 손님 얼굴 한번 못 보고 퇴근이네. 공설아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무복을 입은 여자가 중개소로 들어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가끔 무당집을 드나드는 공설아였지만 이렇게 기운이 센 무당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공설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무당은 대답도 하지 않고 중개소 사무실을 휘 둘러보고는 허락도 없이 소파에 가서 앉았다. 공설아도 자석에 끌리듯 그녀 앞으로 가 앉았다. 헤이그, 남편 복이 없구만. 다른 여자랑 도망갔네. 3년 전에. 무당은 자리에 앉자마자 공설아의 과거에 대해 읊기 시작했다. 요즘은 장사도 안 되고 쉬고 싶은 마음만 있고 모아놓은 재산은 좀 있구만. 예전에 부동산 사놓은 게 꽤 돈이 되는구만. 그런데 건강이 문제야. 위가 안 좋아. 무당은 마치 눈으로 본 듯 공설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공설아는 감탄에 찬 눈으로 무당을 쳐다봤다. 그럼 앞으로 저 어떻게 해야죠? 무당은 잠시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가지고 온 방울을 2번 흔들었다. 하하하, 최근에 우왕거리를 하나 만들었구만. 그것부터 치우고 가야겠어. 네? 우왕거리요? 공설아는 덜컥 겁이 났다. 무당은 오묘한 미소를 보이며 툭 질문을 던졌다. 최근에 항아리를 든 부부가 여기 찾아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무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정신없이 서성거렸다. 그 부부가 들고 다니는 항아리에는 재앙덩어리가 들어있어. 그걸 깨지 않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 재앙덩어리요? 맞아. 그 항아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말지. 공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맞아. 그 빌라 건물주 얼마 전에 실종됐잖아. 그 항아리를 본 사람은 집주인하고 난데 이번엔 내 차례인가? 겁이 난 공설아는 무당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보살님, 저기 그 항아리 깨면 저는 별 문제 없는 거죠? 당연하지. 지금 당장 가보자고. 거기 주소 알지? 무당에게 홀려 눈이 풀린 공설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화마을 빌라에 도착한 공설아는 주위를 살폈다. 워낙 외진 곳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었다. 부부가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 정말 깨려고 할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나 소아보살에 얘기하면 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 그렇겠죠. 용하시니까. 공설아는 소아보살의 능력을 믿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 손금 보듯 보는 사람이 아닌가. 검은 옷의 부부도 금방 무당의 능력을 알고 그녀의 말을 따르리라 생각했다. 공설아는 자신감을 갖고 빌라 2층에 올라 벨을 눌렀다. 다행히 부부는 집에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현관문을 반쯤 열고 나와 의아한 눈으로 공설아와 소아보살을 번갈아 보았다. 그게... 공설아는 소아보살을 쳐다봤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이 집에 우왕거리가 있으니 내가 그걸 깨야겠소.
소화보살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아하니 용한 무당 선생님 같은데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집에 항아리 있지요. 어머, 그걸 어떻게... 여자는 꽤나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 항아리를 깨야 여기 사는 분들도, 그리고 여기 중개사분도 평화를 찾게 되니 그걸 없애야겠소. 소화보살이 눈을 부릅뜨자 여자는 기가 죽은 듯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들어오세요. 우리도 좀 깨름직한 물건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럴 것이요. 소화보살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공설아도 따라 들어갔다. 저것이구만. 소화보살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 구석에 놓여있는 작고 오래된 항아리를 알아봤다. 이리로 다들 오시오. 소화보살은 부부와 공설아를 항아리 앞으로 모이게 했다. 자, 모두 이 앞에서 눈을 감으시오. 그러면 내가 무검으로 항아리를 깨겠소. 부부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응했고 공설아도 따라서 눈을 감았다. 소화보살은 무검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신이시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물을 바치니 부디 재물을 취하시어 더 큰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공설아는 무당의 주문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며 슬쩍 눈을 떴다. 그 순간 무당이 항아리는 깨지 않고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니, 항아리를 깬다면서 왜? 공설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항아리에서 길고 큰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 공설아의 몸을 휘감아 안으로 끌어들였다. 공설아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가녀린 몸은 항아리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공설아를 자신들이 모시는 귀물에게 제물로 바친 부부와 무당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되었습니다, 보살님. 다시 귀물께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이 집 찾느라 고생 많았네. 지난번 집처럼 이 건물도 귀물께서 접수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귀물님의 영험함을 느끼면서 편히 있으면 그만이다. 이번에도 건물을 무너뜨리실까요? 여자가 소화보살에게 물었다.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니. 너희들은 지난번처럼 미리 피해 있으면 그만이다. 이번엔 남자가 비굴하게 웃으며 물었다. 보살님, 이번에도 귀물님이 돈 생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당연하다. 귀물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늘 재물을 내려주시니. 이렇게 해서 강진동에서는 최근 들어 2건의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